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최백은 TV 라이브 8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완연히 우리 곁에 다가왔죠. 어, 이번 학기부터 저도 그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 캠퍼스를 가면은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캠퍼스에 목련, 진달래는 물론이고 벚꽃, 목련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봄에 어떻게 보면 잔인한 봄이죠. 잔인한 봄인데 여전히 많이들 지금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너무 실망스럽죠.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 그러니까는 좀 쇼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쇼도 제대로 안 보이고 있고 할 정도로 지금 그래서 지금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날은 이제 날이 곧 밝아오는 날이 다가온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들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그 선거 이후에 4주가 지났는데 관전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주 관전평의 제목이 통합과 변화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자가 통합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통합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다음에 지금 이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의 리더십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이제 드려야 되겠고요. 드려야 되겠는데 그 이유로 이제 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이제 그 뉴스가 보게 되면은 김건희 씨가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처음 이제 그러니까는 처음 이제 외부 행보를 시작했잖아요. 외부 행보를 시작했는데 외부 행보가 있기 전에 4월 1일 날 김건희 씨 주가 조작에 대한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가 나왔죠. 법정 진술이 나왔죠. 김건희 씨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이제 법정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월 4일 날 이제 그러니까 이 기사인데 밑에 있는 기사는 김건희 씨가 첫 행보로 이제 경찰견을 끌어안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진이 이제 그랬고 경찰견을 이렇게 이렇게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자고 싶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기사가 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하는 통합과 180도 그러니까 멀다고 생각합니다. 정반대의 그러니까는 김건희 씨의 행보였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였었다.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씨가 지난해 우리가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소환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소환을 통보받았었는데 그리고 김건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 소환을 불응했죠. 불응했고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선거 끝나면 가겠다 했는데 선거 끝나고도 지금 지금 강간무소식이잖아요. 검찰도 지금 그러니까 소환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씨도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김건희 씨가 첫 행보를 하는 모습은 어떤 거여야 됐었냐면요.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는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에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대통령의 부인이 뭐냐면은 검찰이 그러니까 소환한 거를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 말로 쌩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의 그러니까 공정이고 윤석열의 이게 통합이냐. 이게 만약에 김건희 씨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은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 소환을 쌩까면서 이렇게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처럼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는 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씨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공감 능력이 없으면서 어떻게 통합을 요하죠? 그 통합은 뭐냐면은 자기 말대로 그러니까는 강제로 따르는 것을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씨가 첫 행보의 모습은 저는 사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그래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돼. 적어도 그게 쇼라고 할지라도요. 예? 그런데 태연스럽게 나가서 그러니까는 경찰견을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자고 싶다. 예? 이런 그러니까 행보는, 이거는 굉장히 참 진짜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이건 엽기적인 행보죠. 엽기적인 행보였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통합의 리더십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법치를 강조하고 윤석열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법치하고 통합 아니에요. 근데 법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부터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설선수범해야 되는 거잖아요. 윗물이 맑지 않은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하고 소통을,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불통이죠. 국민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김건희 씨가 국민의 상당수가,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죠. 상당히, 이번 주에 있었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죠. 조민 씨가 그러니까 부산대에서 참 진짜 대학이 참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조국 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비판하시는 분들, 비판하는 거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비판하려면요, 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침묵을 지키죠?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는 경력 위조 날조하고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의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을 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는 조민 양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봉사상을 위조했다고 지금 의혹받고 있는 이 부분보다 더 이게 그러니까는 가벼운 일입니까? 적어도 조국 교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윤석열 당선자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또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있잖아요. 자칭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혹은 중립적인 사람들 중에서 조국 교수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야 된다. 자기 살아온 삶을 성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근데 그런 분들 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행태예요? 이게 무슨 공정이에요? 예? 적어도 100% 양보를 해가지고 조민 양이 그러니까는 봉사상을 위조했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그러니까 경력 위조, 학력이 조작 이런 것들 안 했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어요? 예? 학위 논문 그러니까는 표절한 거, 이게 더 사실 그 봉사상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이라면 알 게 아닙니까? 예? 그런 걸로 그러니까는 장관 청문회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그 동일한 잣대를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냐고요. 제 얘기는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국 교수에 대한 지적을 사람들이 존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잣대가 다르게 되면요. 자,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제가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은 첫 국무총리 임명입니다. 한덕수 씨라는 분을. 한덕수 씨라는 분은 나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입니다. 이 국격에 맞지 않아요. 이분은 기본적으로요, 경제관료 출신이잖아요.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기재부
사무관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로 활동했던 게 뭐냐면 금융위기 이전에 활동했던 관료입니다. 금융위기 이전하고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전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은퇴한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지금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쓸 만큼 대한민국에 인물이 없느냐. 저는 이거 보고서는 이 국민들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이분이 저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경제에 대해서 지금 세상의 그 경제 문제 제대로 이분 소화 못합니다. 제가 장담코 얘기하는데 네가 얼마나 알아서 그러냐 그런 얘기 하실 분 있죠? 저 이분한테 다 조사해봤어요. 두 번째, 이분은 철저하게 미국 추종주의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 때 명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정국가로 이렇게 추종했던 우리 소위 말해서 사대부들처럼 이 사람은 미국 추종주의자예요. 미국 추종주의입니다. 이분의 삶을 쭉 보면 알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 추종주의는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지만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분이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분이 연배도 이분이 40년대생이죠. 40년대생입니다. 예? 본인이 그러니까는 뭐 삼고초를 했다는데 삼고초가 아니라 십고초를 했어야돼요. 본인이 거절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는 적합자가 아니다. 한번 했잖아요. 더군다나요. 예? 말년에 노무현 정부 말기긴 하지만은, 예?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내게 내서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무능한 것도 피해를 주는 겁니다. 무능한 것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분은 철저하게 모피아의 길을 밟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미국 추종주의자예요.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그러니까는 선진국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 이거죠. 예?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식견은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에 통했었던 하나의 식견들입니다. 지금은 전혀 안 맞아요. 제가 장담코 얘기하는데요. 경제하고 안보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전혀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분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그리고 윤석열 이 팀들이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 사회 특권층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지. 김현장에서 4년간 가면서 18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신들은 그 정도 장관했던 사람은 그 정도 보통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예? 18억 받는다는 게 장관했으면 말이 되냐고요. 18억 고문료를 받으려면은 18억 이상의 그러니까는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김현장에다가 도움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버는데. 예? 이분이 무슨 능력으로 자문하고 조언을 해줘가지고 18억 이상의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소위 말해서 로펌에다가 이 양반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재부 모피아 라인을 통해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가고 이런 거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18억이라는 돈을 만질 수가 있는 겁니까? 본인의 능력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보다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예? 소위 말해서 이분이 60년대 말
70대 초 이때 대학 공부를 해가지고 70대 초에 소위 말해서 행시 붙으신 양반이 무슨 능력이 그렇게 가다고, 예? 최저임금에 그러니까 18억 고문이 하게 되면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느냐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자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돈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10,000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이걸 어느 국민이 그러니까 이것을 공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자나 초대 국무총리를 임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과 공감 능력이 전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통합을 얘기를 해요? 예?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변화의 리더십은 제가 볼 때 티끌 하나도 티끌 하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